2부 성공부동산 증문즉답 시간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요청 아래 상담 시간이 별도로 마련됐거든요. 2부에서는 더 서둘러서 여러분들의 전화 참여 받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시고 전문가 상담 꼭꼭 받아보세요. 벌써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봅니다. 1201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부동산 기사를 열심히 읽는 편인데요. 최근 콤팩트시티가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도 알고 싶고요. 만약 정말 유망한다면 제가 주목해야 할 지역은 어디인지도 힌트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표님의 부동산 분석을 듣고 있다 보면 콤팩트시티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되던데요.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를 이렇게 자주 자, 부동산 기사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읽는 분들이죠. 자, 그렇지만 제가 이분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요. 자, 그냥 부동산 기사를 읽는 게 나의 상식을 넓히고 나의 교양을 쌓고 사실 부동산은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내가 또 수익을 남기든지 아니면 차익을 남기든지 이런 실질적인 거다 보니까 아주 그 자세가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죠. 지금 딱 봤더니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되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힌트 좀 주세요. 네. 아주 제가 좋은 자세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지금 콤팩트시티가 지금 자주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일단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 가서 지금 서울 쪽에 지금 이 주택 어떤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콤팩트하게 그냥 풀어서 굳이나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그냥 압축 도시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좀 더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뉴욕의 경우를 잠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뉴욕 같은 경우에 안에서 지금 계속 그냥 도시가 집중만 되다 보니까 안에 너무나 많은 어떤 지가 상승이 일어나니까 밖으로 그냥 이렇게 도심 밖으로 나가게 됐죠. 자, 그러면 바깥쪽은 스프롤 현상이라고 해서 약간 좀 뭐라 그랬죠? 좀 무질서한 개발이 일어나고 오히려 또 도심 중심권은 오히려 좀 공동화가 되는 이런 이중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자, 그러지 말고 자, 그렇다면 도심 자체에다가 우리가 문화적인 것, 상업적인 것, 주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사람들이 도심 안에서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자. 요게 바로 콤팩트 시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도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좀 고령화가 좀 많이 되고 경제가 좀 20년 잃어버린 20년이라 하고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록봉길 같은 도쿄 안에 이런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자, 어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어떤 나타나는 양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도심 안에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 자, 일단 박원순 시장이 지금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라면 이제 앞으로 서울도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다가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3대도심이 일단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종로, 광화문 지금 강남 쪽, 그다음에 영등포 쪽 이런 3대도심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되겠고 특히나 지금 테헤란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좀 더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어디냐면 바로 지금 영등포 쪽에 있는 이런 준공업 지역들, 성수동 쪽에 있는 준공업 지역들 이런 쪽도 아직도 많이 개발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강동처럼 강남 가까이에 있으면서 아직도 빈 땅들이 많이 남아있어 좀 개발이 가능한 이런 지역들까지 그러니까 한강 축 쪽에 있는 좀 도심들 이런 곳들이 앞으로 더 유망하겠다. 결국은 서울 중심권 안으로 더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선 답이다. 이렇게 정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는 3대 도심, 그중에서도 성동구, 강동구를 힌트로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어서 두 번째 고민도 함께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5926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전세를 삽니다. 2020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한다고 해서 걱정이 큰데요. 내년 안에 매도해야 하는 걸까요? 하셨어요. 예,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 같기도 합니다. 대표님, 세금 무서워서 정말 집을 팔아야 되는 건가요? 뭐 아까도 그 뉴스 브리핑에 잠깐 좀 언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지만 또 떨어질 때는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또 똘똘한 한 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시고 지금 지방에 직장 때문에 아마 내려가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우상향 그래프 특히나 지금 강남 쪽에 한 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유. 네. 자, 일단 보유를 하는 게 일단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일단 강남 쪽에서 한번 또 떠나고 나면 좀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또 바로 강남이 가지고 있는 또 여건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만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지방에 있는 전세를 빼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2년 거주가 어렵다. 자, 그렇다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안에 좀 매도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냐 하면 꼭 굳이나 매도를 해야 되겠다면 지금 사실 강남에 있는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1, 2억 정도 지금 호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완전한 하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도 시점으로는 더 나올 수도 있다. 꼭 팔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뭐 꼭 이제 그 팔아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2년 거주 이걸 안 본다고 하면 한 6억 정도 제가 기준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 3천만 원 정도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2020년이 되면 1억 5천 정도 한 5배 정도 양도세를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내가 보유가 가능한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라면 반드시 보유하시는 게 낫겠고요. 꼭 판다라고 하면 오히려 올해 안에 매도를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예,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저희 세미나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2018 유망부동산 무료로 특강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진행되고요. 두 번째 세미나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투자 전략 공개하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02077-6357번으로 예약 꼭 주세요. 대표님, 다시 한 번만 세미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뭐 가을만 깊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도 지금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 변화들이 있고 시장에서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혼자 집에서만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방송 중에 다 뭐 여러분들 고민 다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세미나 오시면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2018 유망부동산 무료 특강 우리가 또 대책도 세워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또 봐야 되겠죠. 매주 수요일 날 강남구청역 쪽에서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쪽은 언제나 그냥 정답이다 이렇게 답정 너, 답은 너로 정해져 있어.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 1,000만 원, 2천만 원을 가지고도 서울 중심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쪽에서 제가 두 세미나 모두 직접 진행을 합니다. 많이 오셔서 세미나도 들으시고 그런데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겨주셔야 헛걸음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상담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고요. 다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신정 내거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됐고요. 10층 건물 내 8층에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 1억 4,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3,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는 곳이네요. 2부에도 만만치 않은 정보들이 등장했는데요. 자, 첫 번째 지역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그러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어디일까요? 네. 목동이죠, 목동. 네. 사실 이제 목동 우리가 1단지부터 이제 14단지까지가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다 이제 뭐 재건축 연한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죠.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목동인데요.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신정동이에요. 심지어 목동 로데오 거리라는 것도 신정동에 있습니다. 자, 결국 신정동하고 목동은 그 같은 그냥 생활권이다, 동일 입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쪽에 또 엄청난 변화들이 있죠. 첨단 물류단지가 지금 들어온다는 개발 호재가 들어오고 있고요. 상업문화 복합시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로 가까이에 한국의 실리콘밸리 어디일까요? 마곡지구죠. 자, 일자리 늘어나고 정말 뭐 콤팩트시티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지금 이미 지어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자, 마곡지구의 배후지구지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지도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저 본 매물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자, 2호선 신정 내거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정말 더블 역세권 중에 더블 역세권이죠. 그런데 5호선을 타고 내정거장을 가면 바로 발산역이라는 곳이 있고 5정거장 가면 마곡역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말 마곡지구가 발산역하고 그 마곡역 사이를 우리가 그 마곡지구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 배후지 지금 마곡 쪽은 오피스텔도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후 주거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 이쪽에 지금 2016년에 시범 지금 도심 쪽에 지금 첨단 물류단지로 지금 선정이 되면서 지금 많은 지금 개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신정 내거리역에서 2호선을 타고 한정거장을 가면 양천구청역이 있는데 이쪽에 신정 차량기지에 또 문화상업 복합, 네, 요것이 또 들어오죠. 자, 이쪽에 5호선 타고 목동역 지나서 오목교역 바로 현대백화점 있는 곳이죠. 목동 유슈지 쪽에 지금 약 한 1000개 기업이 들어오는 혁신성장밸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까지가 6정거장인데 이쪽으로 시원하시까지 쭉 오는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작년에 이미 착공을 해서 2022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지금 신정 뉴타운 쪽에도 11,000세대 어마어마한 아파트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목동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앞으로 35층 규모의 55,300세대로 거듭납니다. 이 주변 지역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겪고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의 핵심 축, 양천구 신정동에서 저희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건물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네. 네, 이미 준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내가 뭐 다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대로변 코너 입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광, 통풍, 개방감 엄청나죠. 대로변의 코너 땅이니까요. 여기에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정도로 옵션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곳 가격 메리트도 있을까요? 자, 목동에 있으면서 그렇죠. 네.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 마곡도 가까운 쪽에 1억 4,900만 원인데요. 지금 웬만한 지역들도 좀 외곽 쪽에 많이 나가 있는 것도 원룸들이 이미 거의 2억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1억 4,900만 원인데 1억 3,500만 원이 전세인데 이미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된 가격이라는 거죠. 자, 1,4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인데 이쪽에 또 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3,500만 원이라는 걸 투자해서 내가 실제로 지금 당장 월세를 거의 3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이자를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액 투자로서 정말 교과서적인 초보 투자자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그런 매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의 기회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부동산 정보 남아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 2018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10층 건물 내 6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5,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8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6,4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900만 원 예상되는 곳이네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광진구 화양동까지 왔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역 설명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마용성광, 네, 바로 그 광진구인데요. 자, 일단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입지를 보면 뭐 그냥 강남에서 그냥 뭐 바로 맞은편이죠. 더더구나 본매물 같은 경우는 영동대교를 딱 건너면 첫 번째 있는 큰 사거리가 화양사거리인데 그 화양사거리에 딱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당연히 영동대교 건너서 당연히 직접 수혜 권역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장안평 쪽에 자동차 융복합센터 어마어마한 지금 또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곡 쪽에 앞으로 서울 안에 있는 의료 바이오 쪽에 그렇죠. 중곡 의료 복합센터도 지금 내년에 이제 완전히 준공이죠.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지금 뭐 광진구청이 들어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다가 7개 큰 빌딩으로 해서 첨단 업무단지가 들어오는 게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개발 호재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성수동 네 바로 그냥 횡단보도 건너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그중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 바로 앞에 횡단보도 입지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도를 제가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화양사거리라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본 매물이 바로 화양사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고 있는 삼성역 지금 경기고등학교 앞부터 또 영동 쭉 지나가잖아요. 자, 영동대교 그렇죠. 바로 건너면 첫 번째 있는 그렇죠. 그냥 강남 바로 그냥 강 건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성수 전략기획구역과 성수 IT특구 쪽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오고 바로 여기 지금 이쪽에도 이미 2,400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화양사거리 여기 코너 쪽에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 거의 63빌딩 정도 규모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바로 여기에 지금 거의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본 매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 입지라는 거죠. 내 집 앞에 어마어마한 지금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건대 입구역도 이렇게 가깝고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이제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대공원 쪽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정말 주변으로 엄청난 개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위쪽으로는 이제 장안평 쪽에 그래서 자동차 융복합센터 바로 한정건 또 위쪽에 올라가면 그렇죠. 지금 중곡 쪽에 의료센터까지 정말 이 주변은 그냥 개발 호재로 늘 둘러싸여 있는 그런 마용성광 중에 광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서 일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횡단보도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광진구 화양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건물 특징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또 여기 분위기가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수요층을 잘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가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실제 이것도 네 이제 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제 뭐 바로 이사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지금 뭐 이사철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또 많은 그 세입자 맞추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가 돼. 또 희소성이 높은 준주거 지역이라는 거죠. 이쪽 주변에 여기 아주 좁은 도로변 쪽에 요만큼의 준주거 지역, 이 중에 그렇죠. 아주 가까운 쪽. 준주거라는 건 상업지역,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컴팩트하게 개발되면 이런 준주거 지역들이 더 각광을 받겠죠. 자, 이것도 똑같이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투베드룸이라는 거 강조를 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강남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바로 투베드룸 아파트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까지 풀옵션은 기본이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광진구 화양동 매물로 말씀드립니다. 인기도 많고 대중성도 높은 투베드룸 아파텔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가격 정보도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것도 아주 큰데요. 지금 2억 7,300만 원인데요.
지금 이쪽 주변 지역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투베드룸들이 거의 3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기회가 있는 그런 매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당연히 전세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5,500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1,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동대교 건너서 바로 그것도 내 지식산업센터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 입지라는 거, 투베드 룸이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정말 소액을 가지고 갭 투자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당장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정말 짱짱한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소개하겠습니다.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까지 부동산계 이반장 유재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실전 부동산 코고 내일도 핫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